통장에 여유자금이라고 부를 만한 돈, 지금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시 투자할 돈은 있는데 정작 급할 때 쓸 돈은 없다는 말,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아래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가진 돈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어놔서 막상 목돈 쓸 일이 생기면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투자 계좌부터 채우고 정작 비상금 통장은 텅 비어있다. 노후를 생각하면 막연히 불안한데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안심되는지는 모른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친 적이 있다.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그때 여유자금부터 만들어야지 라고 미루면서 그 나중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들을 관찰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같이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안 써도 되는 돈, 언제든 꺼내 써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돈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돈이 많으면 여유자금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이 얘기를 더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요. 먼저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행동경제학자들이 결핍이 사람의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 직전 돈이 궁할 때와 수확 직후 돈이 넉넉할 때 각각 인지능력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돈이 부족한 시기에는 지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돈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걸 판단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양옆이 안 보이고 앞만 보이는 것처럼 돈이 부족하면 눈앞에 급한 불고기에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좁아진 시야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인 선택도 당장 급하니까 그냥 해버리게 됩니다.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오른 주식을 급하게 팔아서 당장 필요한 돈을 메우거나 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터널링 현상은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느끼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10억이어도 전부 부동산과 주식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가 안 되면 뇌는 여전히 결핍 모드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자산이 크지 않아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뇌는 안전 모드로 작동해요. 부자들이 여유자금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여유자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이 있어야 나머지 돈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급한 돈이 있으면 좋은 투자도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되고 나쁜 판단인 줄 알면서도 당장 급하니까 하게 됩니다. 여유자금은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돈이 아니라 판단력을 지키는 돈인 셈이에요. 이번엔 노무 불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이 노무를 생각하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무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불안은 위험의 크기보다 통제감의 크기에 더 크게 반응해요. 같은 위험이라도 내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통제감이 없으면 위험이 작아도 불안이 커집니다.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지만 비행기 조종관은 남이 잡고 있으니까요. 노후 불안도 똑같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모였는지, 앞으로 얼마씩 모으면 되는지가 숫자로 명확하게 그려지는 사람은 통제감을 느낍니다. 반면 그냥 막연히 부족할 것 같다는 사람은 실제 자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불안에 시달려요. 실제로 자산이 꽤 있는데도 노무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이 통제감의 부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편의상 은주와 태호라고 하겠습니다. 은주는 자산이 5억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부동산과 주식에 흩어져 있고 정확히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자산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노무 파산 같은 기사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자산을 다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태호는 자산이 2억 정도로 은주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서 은퇴 후 최소 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떼어놨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굴리고 있어요. 이 3년치 현금이 있는 한 시장이 흔들려도 급하게 자산을 팔 일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여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은주가 더 많은데 마음이 편한 쪽은 태호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주의 불안은 돈의 절대적인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의 부재에서 오는 거니까요. 태호는 돈이 적어도 자신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통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여유 자금과 투자금을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같은 통장 안에 섞여 있으면 급할 때 결국 투자금에 손을 대게 됩니다. 아예 통장 자체를 나누고 이 통장은 절대 투자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걸어두는 거예요. 분리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구분해도 결국 편한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여유 자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막연히 돈이 좀 있어야지가 아니라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숫자로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통제감이 생깁니다.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지 자체를 모르면 아무리 모아도 불안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채운 순간부터 마음이 놓여요. 셋째, 노무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숫자로 만들어 봅니다. 막연한 불안은 대부분 계산해보지 않아서 생깁니다. 현재 자산, 예상 은퇴 시점,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대략이라도 적어보세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감각 그 자체예요. 넷째, 여유 자금은 투자 성과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으로 생각합니다. 여유 자금을 마련해두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은 은행 이자밖에 안 붙으니 수익률만 놓고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역할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급할 때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돈,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지켜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돼요. 결국 부자들이 여유 자금을 강조하는 이유도 노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도 같은 원리로 통합니다. 돈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건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통제감을 준다고 느낄 때예요. 같은 액수라도 흩어져서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적은 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용도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일은 하나예요. 막연히 돈을 더 모아야 하나 걱정하기 전에 지금 있는 돈부터 용도별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릴 여유자금, 이 돈은 길게 묻어둘 투자금.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신기하게도 같은 액수의 돈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여유자금 없이 투자하는 거, 안전벨트 안 매고 F1 타는 거랑 똑같아.